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3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왔어요. 어저께 17%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좀 오랜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통 물론 차트를 그 이전부터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볼게요. 요렇게 작년 8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죠. 이때부터 봐야 되겠지만, 차트를 좀 좁혀보게 되면은 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어쨌든 보세요.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3만원대 가격이 버텼거든요. 버티다가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서 여기서 개파락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출발했거든요. 이 말씀 왜 드냐면, 반대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급등하게 되면은 이게 반대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하락이 출발했다라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차트 패턴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용을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차트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은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3만원까지 갈지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17,500원 부근, 요 부분에서 어떤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실적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실적 787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는 성장이 좀 나왔고요. 여기도 있죠, 3분기 787억.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은행권 비교하게 되면 이게 큰 건 아니거든요. 큰 건 아니에요. 큰 건 아니고, 어떻게든 뭐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만 봤을 때 뭐 사상 최대 순이익이라고 자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오프라인 은행과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무리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분기 사상 최대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뭐 빠졌다, 뭐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신잔액이 25조 9천억에서 27조 원으로 일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숙제는 그건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여신관리.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앞서게 보게 되면 대출관리.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현황, 그러니까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23%까지 올라갔습니다. 23%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신용자 대출 같은 경우에 이게 상환만 잘 되면은, 연체만 없다라면은 이게 정말 수익성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기지만은, 태라는 것들이, 상환이라는 것들이 생각만큼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는 금리를 좀 싸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중신용자들한테 나가는 대출 이자가 어찌 보면은 비용이에요. 만약에 모를 연체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좀 꺾이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을 때 이 연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이거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의 어떤 여신관리 경험이 없는 카카오뱅크가 얼마만큼 이 상황을 잘 넘길까? 그게 조금 관건이라는 거죠. 지금 순이자 마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카카오통에서 카카오뱅크 많이 가입을 했잖아요. 물론 뭐 깡통 계좌가 많긴 하지만, 중신용자 대출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이게 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수익.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환이 잘 되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 모를 연체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그러면 수익자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비상금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마이너스 주담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 상황이고, 현재 뭐 신용 마이너스 비상금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게 14조 원 가량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상환이 다 된다라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적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주담대에 정말 싸게 이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DSR 그리고 뭐 DTI, LTV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담대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신용으로 많이 또 확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신용자 대상에서 나은 것도 있겠지만은 중저 신용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인 거죠. 카카오뱅크의 본격적인 게임은. 그래서 어쨌든 뭐 여신자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캐파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중저 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이 23%까지 올라갔다는 거. 중저 신용자 뭐 앞으로 30%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연체 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게 꼭 곧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고 싶고, 어쨌든 뭐 차트적으로는 이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하락이 출발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마찬가지로 발생됐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닥을 잡는다라고 저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